반갑습니다, 학생들. 오늘은 37번 봉오동 전투부터 3부의 성인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학습지 뒷면에도 이와 비슷한 지도가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괜찮다 싶은 지도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알아봐야 할 지역은 이제 만주 지역 그리고 간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리에 대한 개념, 지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황색, 진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긋고 있는 지역의 지도를 위치를 우리는 만주라고 부릅니다. 위에다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만주. 그리고 지금부터 녹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지역의 위치를 우리는 간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것은 이 만주 지역과 간도 지역에서 활약하던 해외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군이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920년대 독립군의 활동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부터 간도와 연해주 일대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은 각지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임이 지금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위치가 현재 1920년대 해외 독립군, 무장 독립군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요 지역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독립전쟁의 역사의 첫 시작을 알린 전투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의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장수의 이름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자신이 이끄는 부대를 이끌고 두만강 유역을 넘어서 일본군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추격해 들어오는 일본 군 부대를 봉오동이라는 계곡에서 격파하게 되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의 명칭이 바로 대한 독립군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봉오동 전투의 위치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립군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파란색 지역, 파란색 간도 지역은 현재 중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군대를 함부로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본은,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일대가 이제 훈춘이라는 지역입니다. 훈춘 지역에 사는 중국의 도둑대들, 마적대들이라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도적대들, 마적들을 매수합니다. 마적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부탁을 하죠. 너네 중국 마적들이 훈춘에 있는 우리 일본의 외교 건물 영사관을 공격해서 불태워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중국의 마적들은 약속대로 일본 외교 건물 영사관을 불태우게 되고, 이를 핑계로 일본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약 3만에서 3만 5천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일본이 중국의 마적대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 일본 영사관을 폭파시켜달라, 불태워달라 했던 이 사건을 훈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훈춘 사건 이후 3만에서 3만 5천의 일본군이 파견되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부대는 또 다른 독립군 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연합했던 부대의 이름이 바로 북로군정서입니다.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를 이끌고 있던 장수의 이름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파하는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투를 우리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대첩은 크게 이긴 싸움을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독립군이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위치를 표시해 본다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산리 대첩.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연속으로 패배한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간도 지역에 사는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간도였지요. 간도 일대에 사는 조선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복수였지요. 조선 민간인들을 일본군이 참혹하게 죽인 이 사건을 간도 참변이라 부릅니다. 독립군 부대 입장에서는 깝깝했지요. 일본군이 자기네들과 직접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승리할 자신 있는데 일본군은 독립군과의 전투를 피하고 오로지 조선 민간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말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은 일단 우리 독립군들 잠시 간도를 떠나기로 합니다. 더 이상 민간인들의 피해를 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싸웠던 독립군 부대, 여러 독립군 부대가 또 있었습니다. 각 부대들은 밀산이라는 곳으로 총집합을 합니다. 총집합에 있던 독립군 부대들은 이때 밀산에서 러시아에게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너희 독립군 부대들이 우리 러시아에 와서 일본과 함께 싸우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독립군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밀산의 총집결에 있던 독립군 부대들은 기나긴 행군 끝에 자유시라고 불리우는 러시아의 한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독립군은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죠. 러시아군이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립군은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온 이유는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이지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너희 러시아에게 무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러시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독립군 너희들 무장해라. 독립군들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독립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독립군을 공격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르고 이때 수많은 독립군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됩니다. 살아남은 독립군은 러시아의 자유시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고 다시 본래 활동하던 간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도 지역에 돌아온 독립군들은 산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일종의 자치기구인데요. 자, 일종의 자치기구인 산부 총 3개의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 3개의 부대가 각각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부의 성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게 1920년 6월, 이고 삼부가 성립된 게 1923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날짜를 조금 더 적어 보겠습니다. 훈춘 사건 10년,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10년 에서 21년 5월, 자유시 참변 1921년 6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1920년대 해외 독립군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전투에 봉오동, 청산리 대첩 등과 같은 여러 전투의 명칭과 각각의 전투에 참가했던 인물과 부대 명칭, 그리고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학생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